충청북도가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로 인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는 등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거래했는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사람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큽니다. 탄저병 확산의 낙과 피해까지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까지 올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청주시가 중재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백두대간에 막혀 교통이 단절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더딘 충청북도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큰 그림인데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전이 시작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국회 소통관에 모인 김영한 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성으로 충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충주와 대청호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도민 2,80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물주인 충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 관련 첫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들의 삶이 정말 황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구 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국가 생태보고인 백두대간 보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산맥에 가로막힌 교통망 개선을 위해 영동과 단양을 잇는 동부축 고속도로와 충북선 고속화, 중부 내륙철도 조기 완공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광역 관광 권역을 지정할 때도 충북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적 지원, 또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김영한 지사는 지금까지 멍해를 안고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한 한 해 경제적 손실은 기회 요인을 제외하고도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면 이 규제 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규제 위에, 규제의 멍에 위에 지금 충청북도가 있다. 김영한 지사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제를 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에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숭아와 사과, 탄저병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낙과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확량이 반토막 난 건데요. 추석 대목은 코앞에 왔는데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복숭아 농장입니다. 나무 아래마다 떨어진 복숭아들이 나뒹굽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내리는 비에 복숭아들이 지금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복숭아의 특성상 한 번 떨어지면 바로 썩기 때문에 이것을 잼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량은 이미 반토막이 난 데다 지난해 4kg 한 상자에 25,000원 하던 복숭아가 올해는 15,000원에도 팔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창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탄저병이 급속도로 퍼진 데다 꼭지 부분에 빗물이 고이면서 낙과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오른 상태고 모든 자재비 다 올랐는데 농산물은 반토막 정도가 나다 보니까 아주 농사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갈림길에 좀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석 달 동안 충주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945mm. 평년과 비교해 161%나 증가했습니다. 잦은 비에 사과도 탄저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탄저병이 70% 이상 발생하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수확마저 포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참혹해요. 그냥 어떻게 뭐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건지, 이게 우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저로서는 어떻게 앞날이 진짜 깜깜하네요. 깜깜하네. 이런 추석에 잦은 비, 여기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 과수 농가들이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주시의 올해 과수 화상병 발생 면적이 25.5헥타르로 집계돼 예년보다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62.4헥타르의 40% 수준으로 과수 화상병이 가장 심했던 2020년 192.1헥타르와 비교하면 13% 수준입니다. 충주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궤양 제거와 발생 시기 정밀 예찰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마약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말린 대마를 담아놓은 유리병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방 안에는 아예 화분을 들여와 대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잘 자라도록 선풍기와 LED 조명까지 동원됐습니다. 29살 A씨 등 2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빌라에서 재배한 대마는 약 8kg,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총책이 알려준 곳에서 수거해 다른 장소에 보관해온 코카인과 케타민, LSD 등 마약류는 무려 1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3kg에 달합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 일당 8명과 투약자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총책인 38살 B씨 등 2명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며 재배관리책인 A씨와 운반책들에게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 5종의 유통을 지시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건물 양수기 깊은 곳이나 목걸이, 변형시킨 음료캔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약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고 마약을 숨긴 위치는 텔레그램으로 알려줘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유통한 사람들과 투약자들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젊은 층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그 SNS나 가상자산에 좀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젊은 층들의 그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배관리책 등 6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을 쫓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불어나고 업체 측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까지 올려 부담이 크게 가중된 청주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정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청주시는 중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올해 3월과 6월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타 지역은 임대료를 동결하고도 유독 청주만 10월부터 인상을 결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에서도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액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청주시 게시판에는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는 글이 도배됐습니다. 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불어나는 은행 이자에 더해 임대보증금 최고 500만 원 인상과 월 임대료 1.9% 인상은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거비가 한꺼번에 70%가 올라가 버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측은 현행법상 1년에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회사도 같은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청주시가 중재안을 찾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상으로는 권한은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좀 어쨌든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주민들은 현행 민간 임대아파트 특별법이 업체 위주로 제정되어 있다며
주민을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 해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역대 최연소 민선 청주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 행정에 대한 주민 기대감도 높고 임기 초반 이 시장 본인도 이에 부응하는 모습인데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 산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낼지가 관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범석 청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주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명절에 쓸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장바구니나 밥상물가 때문에 서민들께서 여러 고생하시는 것 같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맞이 그 할인 쿠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예산 지원한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이 시장은 하루에 행정 현장이나 민원 현장 등 외부 일정을 보통 서너 개씩 잡고 있습니다. 결제를 제외하고 내외부 일정을 모두 합치면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단체장으로서 임기 초반부터 강행군을 펼치는 셈입니다. 육거리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이 시장은 오늘도 곧바로 세종시에 있는 문화재청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수차례 공언한 대로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옛 청주시청사 철거 문제의 첫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현장과 괴뢰된 정책이나 시책 추진할 경우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통행정과 과감한 정책 방향 전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범석 시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요 시정 난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사랑 상품권 일명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청주시의회 추경 예산안 의결 절차를 거쳐 9월 8일부터 재개됩니다. 충전 한도는 한 달에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돼 인센티브 역시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 인정을 받고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 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은 우리 사회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참사 11주기가 됐다며 다시는 이런 환경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7월 말 기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203명,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절반가량인 106명, 106명 중 사망자는 33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충청북도가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충북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구축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활 서비스 개선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3가지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충북교육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가 오늘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를 초빙해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명현 박사는 우리나라가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시대에 들어서게 됐다며 지금의 청소년들이 우주 연구에 대한 꿈을 키워간다면 우주 여행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워 우주 시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